바쁘신 업무에도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간보고회에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중간보고회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을 하고 주요 참석자 소개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최승현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간보고 발표와 의견 수렴 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금일 중간보고회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의견 수렴 시간에 채팅창을 통해 질의 답변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간보고회 자료는 이지방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시 정각에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일 중간보고회 사회를 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승환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대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또 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리지만 오늘 잘 행사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행사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 추진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진홍 총괄기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종길 지방세 정보화 사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환 세수입 보조금 정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창현 인프라 구축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금일 현장에 와주신 자치단체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이 참석 예정이신데요. 지금 오시는 길에 좀 차가 막히셔서 아직까지 2분은 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도착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장에 와 계신 2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천명철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릉시에서 이원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엄은석 세정정보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원규 클라우드 본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행 중인 차세대 지방 세입정보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인 주사업자 메타넷 대우정보 이창열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면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회 시작하기 앞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최승현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입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도 오늘 중간보고에 함께 해주신 행정안전부 송경주 단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지방세입 정보통신망 개발운영위원회 현금서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천명철 세정과장님 그리고 지자체 관계관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타넷 대우정보 시스템 이창열 사장님과 사업단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작이 얼마 전 같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보고 시점이 되니까 2023년 1월에 시스템 오픈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2023년이 되면 국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납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지자체 세입 업무 프로세스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최고의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일선의 현장 상황과 지역 주민인 국민의 요구가 잘 깊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시도, 시군구,
개발원, 사업단이 하나로 뭉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넷 대우정보 컨소시엄에서는 최고의 품질이 높은 고급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멋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오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현 부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자 요구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반영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 개발원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주사업자 메타넷 대우 정보 이창열 대표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 착수 이후 10개월 동안 코로나와 함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많았고 사실 하늘이 좀 도와서 잘 극복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계 내외부적으로 위험한 상황들 뭐 이런 환경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2006년부터 운영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착수를 했고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위기 국면에 있어서 앞으로 2023년 1월까지 기간 동안도 저희가 살얼음을 걷는 마음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송경주 국장님하고 최승현 부원장님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거를 다짐을 드리고요. 아마 발표 자료 보시면 저희가 대면 보고나 이런 자리를 갖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호 PM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구축 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 저희가 1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 10개월 동안 세무행정, 대국민, 클라우드, 신기술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10달 동안 분석 설계, 개발을 열심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중간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차세대 시스템이 설계가 되고 어떻게 구현이 될지에 대해서 또 화면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칫한 의견을 좀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는 메타넷 대우 정보 송민호 PN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PM을 담당하고 있는 메타넷 대우 정보 송민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사업 시작 이후 약 10개월 동안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그간 진행한 업무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문별 추진 내용은 저희 각 담당 부문 PM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1월 29일 사업을 시작하여 23년 2월까지 2개년도로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사업자는 메타넷 대우 정보이며 부사업자는 오케스트로입니다. 각 부문의 29개 전문 협력사와 함께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단은 세무행정 통합 부문, 데이터 부문, 대국민 부문 등 8개 부문과 사업관리팀, 품질관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약 330여 명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능형 지방세입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신기술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납부 또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 지능형 업무 자동화로 지능형 세입 업무 환경을 실현하며 전국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세입 행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체계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 납부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서비스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신기술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자동 채용 간편 전자신고, 전국 어디서든 내 정보 조회로 통합 고지 일괄 납부,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10만 세무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능형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로 업무 누락, 지연 자동 방지를 위한 나의 할 일, 단순 반복, 수기 업무 제로화를 위한 과세자료 자동 연계, 현장 조사에서 처리까지 한 번의 OK를 위한 모바일 현장 행정을 구현합니다. 세 번째로 세수 추계, 세수 변동 예측, 세원 발굴의 사전 예측 및 적시 조치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세입 정보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연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환경을 구성하여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 내용의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세무행정, 세수입 등 업무 시스템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작업 및 상세화를 하였으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대상 업무는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분석, 설계 단계를 거쳐 11월부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부문은 데이터 품질 관리,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신기술 부문은 1단계 체납 회수 모형은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국 확산을 진행 중이며 AI 개인 비서는 상담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전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사업 초기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 업무 시스템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1차년도 인프라 도입 장비 구성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상세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 부문의 추진 경과입니다. 1단계 사업의 세무행정 기본 업무인 부가관리, 징수관리, 체납관리 등의 개발 대상을 확정하고 2324번에 대해서 현재 836번, 36%가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개발 완료는 단위 테스트까지 끝낸 부분입니다. 2단계 사업 대상인 현장행정, 전자서고, 가상계좌, 세액 시뮬레이션 등은 분석 설계 단계 후 개발 확정된 업무에 대해서 약 120번 개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국민 부분으로 대국민은 2단계에서 신규 업무이며 전자신고, 신청, 전자납부, 전자민원 등의 업무와 대민 콘텐츠의 분석 설계를 거쳐서 개발 대상을 확정하고 814번 중에서 305번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수입 행정 부분으로 세수입 행정 부분은 1단계, 2단계 개발 대상이 약 1538번으로 이 중 56%인 855번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부문으로 데이터 부문은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관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로 세무행정 1단계 업무는 85.4%, 대국민 부문은 25.6%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운영관리 체계로 표준 운영관리, 구조 운영관리 체계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 규칙은 약 2만 1,000여 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액 수입 행정 데이터 부분으로 세액 수입 행정의 데이터 부분은 약 40% 정도의 이관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신기술 부분은 전체 진척률, 업무 진척률은 97.3%이고 세무행정 상담 지식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인증은 차세대 인증 방안을 수립하고 블록체인 간편 인증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체납 횟수 모형 개선을 하고 경기도 포함 7개 시도, 97개 시군구 대상으로 1단계 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술 부문으로 클라우드 기술 부문의 전체 업무 진척률은 약 98%입니다. 이 중 장비 도입은 818시계를 도입해서 이에 대한 구성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며 개발 환경, CI/CD 등은 사업 초기 구성을 마치고 각 업무 시스템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상에서 원활하도록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영역입니다. 2단계 신규 업무로 분석 및 설계 대상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업무 부문별로 TF를 구성하고 세무행정, 세액 수입, 신기술 등 약 2회 이상의 TF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부문은 위텍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 법인 사업자, 민간 회계 프로그램 보유 기업과 연계 인터뷰를 다수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추가로 대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국민 생각함 사이트를 통해서 대민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위텍스의 UI, UX 편의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요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문 PM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핵심 업무로 지능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 부문의 그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세무행정 PM 김기범 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세무행정 PM을 맡고 있는 김기범 이사입니다. 현재 그 세무행정은 2020년에 진행한 1단계 그 설계 결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근본 사업의 신규 과제 대상으로 분석, 설계, 구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납세자에 따른 세무행정 효율화, 물권정보 통합으로 과세 업무 간소화, 외부 자료 연결을 통한 수기 업무 자동화, 업무관리 기능 강화로 세정 업무 생산성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자 통합 관리로 체납 징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 통합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세무행정은 통합된 환경에서 운영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전국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부가, 징수, 체납이 세무행정 업무의 기본이 되는 납세자 정보는 원천기관인 주민등록, 대법원, 국세청 등을 통해 실시간 또는 일단위 주기로 정보를 현행화하고 통일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행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단위 민원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납세자 정보는 대국민 세수입과 공유함으로써 한층 더 확장된 납세자 관리 체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납세자 통합 조회 화면 예시입니다. 조회된 납세자의 유형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주요 신청 내용을 표시하여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수납, 환급, 체납 등 다양한 종목 및 이에 따른 상세한 내역을 제공하며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등록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됩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내 다양한 민원 대상 업무 중 납세자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총 15종 유형별 안내를 기준으로 문자 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대한 발송 내용 템플릿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민원 안내가 가능해집니다. 납세자 맞춤형 안내의 세부 기능 예시입니다. 발송 내역 종류와 개별 또는 전체에 대한 대상 발생 매체를 선택하여 발송합니다. 발송 내용에 따라 대안 미리 보기와 대량권 발송 시의 오발송 방지를 위해 시험 발송 기능이 있어 잘못된 안내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세무행정 시스템은 납세자와 연관된 모든 업무에 대해 민원 관리 중점을 두고 관리합니다. 자동이체, 환급금, 징수유예 등 각종 신청과 재직령 발급 및 세무 상담에 대한 민원 정보를 관리하며 부가적으로 세목별 부가 신고와 납세자 보험 간의 고충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민원은 이후 처리 상태 및 요약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관리되는 민원 현황 조회 화면입니다. 접수 채널 유형을 확인하고 처리된 민원의 현재 상태와 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관련 문서를 전자소고에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현황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목별로 관리하던 물건을 차대대에서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모든 물건을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부 물건 정보와 연결되어 편리하게 공부와 대사하여 물건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지원됩니다. 통합 물건 정보 조회 화면입니다. 사용자는 물건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등 물건을 통합 조회하므로 개별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물건 탭에서 신규 물건을 추가하거나 기존 물건의 변경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같이 6월 1일 기준으로 물건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기준 연도별로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적, 건축행정, 자동차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받은 공부 물건 정보와 취득세 신고 정보를 비교하여 물건 정비에 활용합니다. 정비된 통합 물건 정보를 통해 부동산인 경우 1세대 1주택 자료 구축에 이용되며 재산세나 취득세, 가세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통합 물건 중 물건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공부 물건을 별도 화면에서 건축행정 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현황 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황 건물 정보는 신규, 삭제, 변경이 가능하며 일괄 작업을 위한 엑셀 파일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한 소유자 관리, 물건 부속 토지 관리 기능도 함께 지원하여 편리하게 물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물건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 재산세 간 비가감면 정보의 불일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에서 연계되는 토지, 건물, 시설물의 사용 승인, 준공일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의 가세 누락, 재산세 대장 미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할 일로 자동 등록되므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간 전면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위한 대사화면 예시입니다. 물건지 기준으로 변경 전후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비가감면 정보를 비교하여 비가감면 불이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 중복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됩니다. 통합된 물건 정보를 현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정보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지도, 위성 및 항공사진 등 공간 정보와 도시계획, 지적 등 주제도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 체납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정보를 지도와 결합하여 현장감 있는 물권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체납 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자 소재지를 지도상에 표기함으로써 체납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물권 정보를 관리할 때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예시 화면입니다. 건물 관리에서 물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간 정보를 선택을 하면 지도 화면에 해당 지번이 표시가 되고 물건의 현황 정보와 소유자, 가세 내역이 함께 표시되어 업무 담당자는 단순히 정보로만 관리하는 것보다 현장감 있는 물건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자료를 연계하여 금고은행과의 업무 처리 자동화입니다. 현행 환급금 등 일부에 국한된 이체 대상을 세입금 결의, 충당, 지급, 정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고은행 지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금고은행의 세입 일개 대사 작업을 납부 정보를 공유하여 전자적으로 세입 일개 대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일개 대사 예시 화면입니다. 금고은행과 연계된 일일 수납 내역을 수신하여 납세 정보를 일치시키고 제공된 세입 일개 정보를 대상으로 대사 작업을 진행하면 금고은행과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수납 마감을 통해 일자별 세입을 마감하게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종업원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기존 민간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동 방법이 없어 위택스를 통해 직접 수기로 입력하거나 수기 납부수를 출력하여 은행에 통해 납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전산 입력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세무회계 또는 기업용 ER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고 및 납부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한 지속적인 민간 협업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이번 차세대 사업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최대한 실시간 또는 일 단위로 구축하여 과세 처리 또는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세 처리를 위한 주요 지적, 건축행정, 자동차, 선박, 차량 리스 정보를 연계하여 신고가 누락되거나 물건의 변동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림으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지적 변동 내역과 취득세 부동산 대사 화면 예시입니다. 특정 지번의 지목 변경 내역을 일 단위로 수신한 결과와 취득세 과세 내역이 일치한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또한 공부 정보와 대사한 결과를 관리하여 담당자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인 업무 포털은 개인화와 편리성을 강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할 일을 누락 없이 빠르게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 흐름을 효율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 원하는 업무로 손쉽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고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구현되는 차세대 세무행정 업무 포털 예시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업무별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통합검색, 알림 현황, 마이페이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좌측에는 마이페이지 및 킥 메뉴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접근을 편리하게 지원하였고, 열려진 프로그램은 탭으로 구성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무행정의 부가 화면은 많은 항목을 관리하며 또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대응하면서 부가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한 인지와 빠른 처리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크롤 화면 조작이 불편한 화면을 대상을 식별하였으며
항목 그룹핑과 처리 순서를 재정의하여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나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하나면으로 구성한 취득세 부과하면 예시입니다. 과세번호, 납세자 등을 표현하는 기본정보 영역과 물권정보, 과세 근거 등을 표현한 과세정보 영역, 과세 산출 정보 영역으로 하나면을 구성하여 익숙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바쁜 업무 처리 시 놓치기 쉬운 일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사용자에게 인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기능입니다. 업무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할 일, 기한을 두고 처리해야 할 일 등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진척사항을 적시에 안내함으로써 업무 누락과 지연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편의와 효율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약 138종의 단위 업무를 대상으로 사용자별 대상과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사전 정의된 규칙에 의해 알림 또는 포털의 일감 제외를 통하여 나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야 할 일을 조회하는 화면 예시입니다. 정의된 업무 그룹별 세부 내역을 조회하고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도식화된 업무 흐름을 통해 현재 진행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처리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시스템입니다. 세무 공무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게시판과 자료실을 구축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필요한 정보는 나의 보관함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정보 중 대국민 안내가 필요한 경우 대민 포털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연례적, 수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 개선 토론 및 요청에 의한 제도 개선 관리 기능이 구축됩니다. 단계별 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 개선 관리가 지원이 됩니다. 외부 사이트를 접속하여 검색되는 지방세법 조문 및 지방세 연구원의 판례 등에 대한 검색을 세무행정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제도 개선 토론회 과제를 요청 등록하는 진행 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 요청 관리 화면입니다. 제도 개선 절차에 따른 일정 안내 및 개선 과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 업무는 많은 종이 문서를 수반합니다. 이에 차세대 세무행정은 민원인의 신고, 신청 시 문서와 업무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출력물을 대상으로 문서 분류 체계를 수립하여 전자적인 문서로 관리합니다. 전자속으로 저장된 문서는 PDF로 변환 시 행정안전부의 시점 인증과 암호화를 통해 문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향후 민원 응대 및 업무 처리 시 또는 자치단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전자화된 문서를 필요한 시점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기원이 구현이 됩니다. 전자서고의 또 다른 기능적 특징은 취득세 신고서 등 민원창구 제출 신고서를 대상으로 문자를 자동 인식하여 업무 처리 화면에 자동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출한 문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문서를 조회하는 전자서고 예시 화면입니다. 기저장된 전자문서를 업무 구분 및 문서 분류 체계에 따라 상세하게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선택된 문서를 조회하거나 권한에 따라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 종합관리 강화입니다. 차세대 세무행정의 체납관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실시간 전국 재산주에 따른 체납 처분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체납 횟수 등급 및 횟수율을 통해 맞춤형 징수 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 관리와 전국적인 통합 물건 정보 및 대외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압류 처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체납자 종합 조회 화면입니다. 핵심 내용으로 요약된 체납액 및 체납 처분 현황과 함께 세부적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여부 파악이 가능하도록 등기 등록, 금융 및 기타 자산의 전체 자산 현황을 제공하고 미압류 물건의 경우 압류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이 됩니다. 차세대 결손 관리는 현세대 세무 행정의 부족한 결손 처리 기능을 개선하여 구현하였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의 결손 처리 기능과 결손, 부분 결손 취소로 지정되는 결손 처리를 바로 부분 결손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시효 기산일 관리를 통해 사위별 시효 중단, 개속 및 중기 등 효과적인 소멸 시효 결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손자의 재산 취득, 수납 등 나의 할 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외 자산 조회 후 결손 취소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됩니다. 결손 처분 및 부분 결손을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압류 및 소유 시효를 포함하여 대상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일괄 결손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분 결손에 따른 금액 조정 시 자동 배분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현장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행정, 세수입, 체납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모바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 내역, 자동차 등록 원부, 운행 정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납자와 상담한 내역, 가택 수색 내역 등을 직접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를 위한 번호판 인식 솔루션을 탑재하여 현장 담당자의 영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모바일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원 기준의 모바일 공통 기반 솔루션 MDM 기반하에 모바일 현장 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한 화면 예시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조회하면 영상으로 인식된 차량 번호에 대해 해당하는 체납 내역, 차량 정보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영치 등록을 수행합니다. 영치 등록 시에는 GPS 위치 기반으로 영치 장소를 입력하고 현장에서 영치증을 출력이 됩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를 위한 예시입니다. 담당자는 체납자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소재지를 기반으로 사정 등록된 정보를 휴대폰 지도에서 확인하며 이동합니다. 등록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존 체납 동료 내역을 조회하면서 현장에서 체납자와 상담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 물건을 압류 또는 수세 조서를 조회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업으로 결제를 통해 기초, 광역, 행안부로 요청 후 수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기초, 광역, 행안부별 역할을 분리하고 개인 담당자를 관리하여 정보 조회 및 활용한 내용을 전산하여 체납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요청에서 FIU 수진 자료를 확인하는 화면 예시입니다. 기초 광역에서 FI 조회 요청 자료를 등록하면 행안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FIU에 전자적으로 요청 정보를 전송합니다. FIU에서 해신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회 이력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조회된 결과 처리 정보를 등록하여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장시간 그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그 세무행정 부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무행정 업무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주시고 다음은 대국민 부분으로 저희 이용인 상무가 국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구현과 지방 세입 수납 통합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그 대국민 PM 이용인 상무입니다. 대국민은 국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구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차세대 위텍스의 변화를 설명드리고 온라인 신고 신청 서비스 확대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 등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위텍스를 통합하고 그 기능들을 포함하여 차세대 위텍스는 전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각 위텍스가 가진 공통 기능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기능까지 최대한 통합하여 구현이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위텍스를 이용하던 각 자치단체 사용자들은 차세대 위텍스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별 민원을 한 곳에서 일괄로 처리할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다른 위텍스의 변화는 온라인 서비스 대상들을 추가 구성하여 비대면 납세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신청, 신고, 발급 등 여러 부문에서 보다 다양한 온라인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고 신청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민원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폭넓게 부문에서 자동 체험으로 제공하고 진행 중인 민원을 도울 수 있도록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시 화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중어원분에 대한 온라인 신고 예시 화면입니다. 필요 정보들은 자동 체험하고 어떠한 정보들이 자동 체험되었는지를 안내합니다. 그 시점에 필요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손쉽게 민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신청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앞서 전국 위텍스 통합 서비스에서도 언급했듯이 방금 우편 등 오프라인에서만 처리하던 민원 사무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제공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서 차세대는 보다 확대된 서비스로 오징어 게임의 도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변동신고, 환급 양도 신청 등 24종의 신청 신고 발급 민원이 추가될 예정이고 세액 수입은 과태료 의견 제출, 환급금 양도 신청, 납부 증명서 발급 등 3종이 신규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고 신청 서비스 확대의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타 공공기관 서비스 연계 방식을 표준화하여 여러 기관들의 신고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연계 운영 중인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시스템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나라 시스템의 인허가가 신청 과정에서 인허가세 자진 신고를 클릭하면 위텍스의 등록 면허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인허가 신청 정보를 보여주고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텍스가 납부 결과를 전송해 줌으로써 납세자는 별도의 납세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이 같은 동일한 연계 방식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고 서비스는 전자 이용까지도 확대됩니다. 현행은 수임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이임장을 첨부하여 대행인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 대행 신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차세대 이택스는 전자서명 기반의 이수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수임자, 당사자 간의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전자이임이 가능해지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개입이 없이 대행 신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업무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이수임자가 직접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예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이임 정보 및 이임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임 서비스를 통해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본인 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비대면으로도 납세자가 주체적인 전자위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고 신청 확대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메인 화면입니다. 2번은 여러 자치단체에 과세 물건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증명 발급 대상이 되는 여러 자치단체의 목록을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 대상 민원 자체도 확대가 되지만 각 증명서별 특성에 따라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고 편의 기능 강화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세무 지식이 없는 국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 체험 대상을 확대하고 어디서나 안내 및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신고 단계별로 메뉴 화면을 구성하여 신고인이 어떤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단계를 오가며 수시로 확인하며 진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임시 저장으로 진행 중인 자료를 보관하고 재방문 시 기존 신고했던 단계를 안내하여 언제든지 신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 화면입니다. 취득세 전자신고로 왼쪽 1번의 화면을 보면 왼쪽에 취득세 신고 절차에 따른 메뉴를 볼 수 있고 진행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자동 체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2번은 어떤 정보들이 자동 체험으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다음은 전자송달 알림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금융기관과 일부 간편 결제 페이사 등 민간 업체 송달 기관으로 금융 결제를 통해 고지 정보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업체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전자송달을 이메일과 전자사서함으로 재정의하고 납세자 정보 보호 기반의 다양한 공공, 민간 플랫폼에 전자송달 알림을 제공하되 고지서 정보는 알림 정보에 포함된 URL을 통해 위텍스가 제공하는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효과는 보다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약사항들을 가볍게 합니다. 납세자는 보다 다양한 공공, 민간 플랫폼을 통해 납세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전자송달된 전자사서함 화면 앱입니다. 전자송달된 고지서를 카드형으로 제시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카드형 고지서는 유약 정보를 함께 보여주어 언제까지 어떤 세목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카드형 고지서를 선택하면 실제 고지서 형태의 납부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서비스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버튼 클릭만으로도 일부 납부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용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차세대 이택스는 로그인한 회원을 마이 이택스로 안내하며 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나의 할 일을 통해 나의 모든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손쉽게 메뉴에 접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최근 나의 이력을 확인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바로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다음 AC 화면에서 보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마이 이택스 화면으로 나의 할 일, 마이 설정, 나의 이력 등 이용자가 뭔가 하려고 이택스를 찾아왔을 때 마이 이택스만으로도 바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대국민 포털 이택스의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주요 변화 사항과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수납 통합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수납 관리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세입 정보의 관리 흐름을 설명드리고 차세대에서 추진하는 수납 체계 방향과 차세대 지방세의 납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은 시스템에 대한 세입 정보 흐름이며 하단은 시스템 단계별 자금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납세자가 은행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수납관리기관에 납부를 하면 금결원을 통해 차세대 전자수납으로 수납 결과와 내역이 통보되며 전자수납에서 각 업무 시스템으로 수납 결과를 분배합니다. 수납 후 각 업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 중개를 통해 금고와 환급, 충당,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상단은 시스템에 의한 세입 정보 흐름이며 하단은 시스템 단계별 자금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해 수기고지서, OCR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를 하면 수납기관은 수납 내용 및 결과를 금고은행으로 전송을 하고 금고은행은 차세대 세입 업무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수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납 후 각 업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 중개를 통해 금고와 환급, 충당,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연계 구성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세대 수납 체계는 세입 관련 금융 업무가 금융결제원 중개를 통해 일원화되어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 세입 시스템 전국 통합에 따라 전자수납과 환급 이체 등의 업무가 각 시스템의 고유 영역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차세대 수납 체계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전자수납은 대국민 영역에서 금결원 전자수납과 1대4 수납자료 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고지서 수납은 세무행정 및 세수입 영역에서 과세정보 등록 또는 조회 후 자동 수납 처리 등을 연계하여 처리가 됩니다. 금융기관 각 연계 업무 표준화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업무 연계를 표준화하여 지방세 수납 환급 및 입출금 지시로는 세입금 지출 결의 입출금 등의 서비스로 행정 파일 및 전자 파일 수신 중개로는 소인 파일 등의 서비스로 수납 일개 및 수납 납부 정보의 송수신 중개로는 수납 일개 대사 등의 서비스 등을 금결원 중개를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차세대 납부 서비스의 구축 추진 방향은 자치단체 개별로 운영 중인 가상 계좌 및 ALS 서비스를 통합하게 됩니다. ALS 통합 서비스는 2022년 구축 예정입니다. 전국 통합 서비스 채널 도입, 납부 방식 확대로 지역 편차 없는 납부 서비스 제공과 가상 계좌 발급 수수료 최소화 등을 목표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전국 일원화된 가상계좌 서비스는 통합 가상계좌 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가상계좌 번호 확보를 하고 유연한 가상계좌 채번 발급 지원으로 가상계좌 수수료 최소화 등을 통한 표준화된 통합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지방세입 수납 관리 체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국민 부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세액 수입 행정 부분에 박영수 이사가 차세대 진위형 세액 수입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액 수입 행정 부문 PM을 맡은 박영수 이사입니다. 세액 수입 행정 부문은 1단계 사업에서 부가, 대장 관리, 부가 징수, 업무 공통, 시스템 공통의 전 업무에 대해서 분석 설계를 완료를 하였고요. 통계 시스템만 본 사업에서 분석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구현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세액 수입 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데이터 통합과 인프라 통합, 여러 가지 통합된 기반을 바탕으로 세액 수입 업무의 일원화, 업무의 효율화, 마지막으로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세액 수입 납부자 단일화입니다. 세액 수입의 납부자는 데이터 통합에 따라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의 구성 모습은 전국 단위 공동 활용되는 기본 정보와 자치단체별로 활용되는 부가 정보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전국 공동 활용되는 기본 정보에는 주민등록 전산망, 국세정보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주소, 법인주소, 차족주소, 개명과 개변 정보 등을 관리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활용되는 부가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만 관리된 납부자 정보로 거소지, 납부자 관계, 연락처, 특히 비법인격 단체 정보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국 납부자 단일화 구현 화면인데요. 전국 기준으로 최신 납부자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에서 입력한 거소지, 연락처 등을 납부자 부가 정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 납부 번호가 세액 수입 행정에 도입이 되고 납부자 정보가 없을 때는 연계를 통해서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감경 처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액 수입 개별 시스템 통합과 연계입니다. 세액 수입은 2천여 개의 세목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월 행정 시스템을 비롯해서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개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차세대에서는 분산된 개별 시스템의 통합과 연계를 하여 세액 관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통합 방안인데요.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모두 이관하고 대장 관리부터 부가, 징수, 체납 모든 업무를 차세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부가 자료를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가부터 결산까지 세입 업무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계 연계는 개별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통계 자료만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통계 취합을 자동화하겠습니다. 통합과 부가 연계는 위텍스를 통해 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납부증명서 출력 등 앞서서 설명드린 대국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과 부가 연계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 차세대에서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통합되는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전체 한 자치단체 208개 자치단체에서 약 370여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급 시스템인 세월행정의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세월행정이 상하수도 요금은 통계 연계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은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통합 또는 연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차세대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총 3종의 대장을 신규로 구현합니다. 신규로 구현되는 주정차 위반 단속 대장의 상세 화면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50% 감경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반 차량의 차적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하며 이륜차와 건설기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행에 없었던 기능인데요. 그 단속 증거, 단속에 대한 그 사진에 대한 이미지 관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그 이미지를 사전 통지서에 포함되도록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교통유발 부담금 대장의 부담금 산정 내역 화면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 차세대 건축행정 시스템의 건축물 대장 정보와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의 외부 연계를 통해 부가 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합니다. 공동 소유자 부담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시설물 이용 현황 조사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단말기로 조사된 내용은 추가적인 수기 등록 없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시설물 이용 현황 정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업무 일원화 세 번째는 그 대장의 통폐합을 통한 업무 표준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별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신규로 구현되는 세 종의 대장을 포함하여 유사 대장을 통합하고 미사용 대장 등을 통해 미사용 대장을 폐지를 통해서 총 15종의 대장 업무로 2,000여 개 세목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대장 통폐 원칙에 따라 유사 대장 통합은 일부 대장을 폐지하였습니다. 통합되는 대장은 관리 항목이나 업무 절차가 유사한 것으로서 국공유 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과태료와 가징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서로 통합됩니다. 관련 법의 폐지 또는 사용성이 미흡하거나 원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한 약 7종의 대장이 차세대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됐다고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타 대장으로 부가 처리를 해서 조회하거나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대장의 전체적인 기능이 개선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공동 납부자 관리나 자치단체 간 이첩 관리, 사회적 약자 실시간 연계, 대장별 세입과목 통제 등을 해서 대장 관리 기능도 개선합니다. 통합되는 화면에 이게 구현 화면입니다. 그래서 국공유 임대료 대장 상세 조회 기능인데요. 예시와 같이 각 업무 화면에서 입력받은 세입 과목에 따라서 그 입력과 조회 항목을 다르게 하여서 세입 과목과 일치하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 관리 기능의 그 첫 번째로 공동 납부자 관리입니다. 납부자의 점유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가 금액을 산정한 후에 납부자 개별로 부가 자료를 생성하고 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특사경 피의자 관리 같이 위반자의 주민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달라진 업무에 자치단체 간 이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첩 송신 후 송신자치단체에서 종결되며 수진자치단체에서 담당자가 수신 내용을 확인하여 대장으로 이관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합니다. 사회자 약자 정보 실시간 연계가 개선됩니다. 저희는 이제 과태료성 그 관리 세목이 많은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감경 대상자에 대해서 50% 감액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 대상자를 확인하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차세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대상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같은 감경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국 감경 대상자 중에서도
과태료의 체납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 과태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공문이나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수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본 사업에서는 데이터도 통합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되기 때문에 전국 체납자의 과태료 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는 대장별 세입 과목 통제입니다. 저희가 그 대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용자가 어떤 대장으로 들어가는지, 그다음 관리 대장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다른 대장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 혼선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대장별로 세입 과목 통제를 통해서 이제 국공유 재산이나 교통 유발 부담과 같이 반드시 관리 대장으로 그 관리해야 되는 세입 종목은 부가대장에서 직접 등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사한 타 대장에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2,000여 개의 세목을 효과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일관된 대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수입 업무 효율화 첫 번째는 그 대표 세입 과목 관리 체계 도입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현행 그 세입 수입은 이제 코드 그 2,000개의 세목이 있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별로 이제 코드가 세입 과목 코드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유사한 세입 코드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또 세입 코드가 상이한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통계나 보고서 제출 시에 수기로 취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자리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맨 한 자리는 장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일련번호로 되어 있어서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업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는 이런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자리 코드 구성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대표 세입 과목 6자리와 운영 항목 3자리 코드 체계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세입 과목은 법령, 조례 등으로 구분되는 대표성을 가진 세입 과목 코드고요. 총 6자리 앞에 3자리를 장관 항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3자리는 일련번호로 형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항목은 대표 세입 과목 외에 자치단체에서 개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세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항목은 자치단체 개별 단위로서 총 3자리로 이제 구성을 하고 대표 세입 과목의 운영 항목과 그 외의 자치단체 운영 항목을 일련번호로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 과목 체계로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통계와 결산 업무를 자동화해서 업무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대표 세입 과목 관리하는 화면하고 그 운영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대표 세입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장관화 기준 분류가 적용되어 그 대표 세입 코드가 관리가 되고요. 각 대표 세입 과목별로 변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 세입 과목을 매칭되는 소개 과목은 대표 세입 과목 코드 기준으로 운영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세입 수입 업무 효율화 두 번째는 온나라 결제 활용으로 투명한 세입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수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온나라 결제가 지금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결제 전자결제도 총 14종의 징수결의 외에는 전자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에서는 온나라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해서 세입 정보 시스템에서 온나라로 상신하고 온나라에서 결제 처리된 내용을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 14종의 징수결의의 이제 결제 업무 이외에도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첩 업무나 대민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결제를 지원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 온나라 상세 구현 화면입니다. 많이 보신 것처럼 결제 목록 관리 화면에서 기관마다 결제 필수 여부를 지정해서 자치단체별로 온나라 전자 결제가 가능한 업무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온나라로 전송된 결제 상신권에 대해서 단계별로 진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수입 업무 효율화 세 번째는 대외 연계 확대로 업무를 자동화하겠습니다. 대외 연계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업무가 부분 단위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장 관리 쪽의 업무를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입 수입은 워낙 다양한 개별 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 업무처 행정적인 처리와 그 부가 금액이나 부가 대상을
연계로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외의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예를 들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그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이제 관련된 세유수입과 관련된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대장 정보 등록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방세입 수납체계 개선에 따라서 금융결제원 또는 자치단체 시군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연계 전문을 통해서 촉탁수수료 전자이체나 환급금 실시간 이체, 그다음에 시군고와 금고 세입 일개 정보를 연계해서 일개 대사 검증을 세무행정과 동일하게 자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차세대 지방 재정과 부서별 예산 정보를 그 연계를 하고요. 또한 그 결산이 끝난 자치단체 통합 결산 정보를 차세대 지방 재정과 연계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개별 시스템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 자료를 연계를 받아서 그 결산 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공유 재산 정보 연계 수신 및 대장 등록 화면입니다. 차세대 그 세월 행정과 연계된 국공유 대부 계약 정보를 이제 업무 담당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한 물건 정보를 확인한 후에 반영 버튼을 통해서 국공유 대장 관리 신규 등록 화면으로 자동으로 연결돼서 정확한 대장 업무에 등록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두 번째 예시화면은 징수관리 자동화 구현 예시로 징수 촉탁 수수료 전자이체 화면입니다. 현재 그 세유 수입의 징수 촉탁 업무는 그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 사이의 수수료 관리 처리가 그 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그 위탁 기관에서 수탁 기관으로 수수료를 금융결제원과의 연계로 전자이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탁 기관에서 그 수수료를 받은 수수료를 부가와 수납 처리를 간소화해서 좀 더 원활한 그 징수 촉탁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유 수입 업무 효율화 네 번째는 그 현장 행정 확대입니다. 저희가 그 세유 수입에서 현장 업무는 지금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시스템은 이제 수기를 관리하거나 기관별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에서는 번호판 영치는 아까 세무행정과 그 통합으로 이제 구현되고 있고요. 세유 수입만 하고 있는 현장 행정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 과태료, 교통 유발금 조사 등에 대해서 신규로 모바일 현장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 업무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단속원은 이제 공무원의 인증서를 통해서 그 모바일 공통 기반 즉 바로 일터에 접속하고요. IP나 패스워드를 통해서 2차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차세대 수입 정보 시스템에서 기관별로 설정 화면을 두고 있어서요. 주정차 위반의 예고 단속 사용 여부와 예고 단속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모바일 현장 행정 앱을 환경 설정 메뉴에서 여러 가지 예고 단속이나 주차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과태료 단속인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나 금연 구역 위반, 도로 무담 전용 등과 같이 다양한 일반 과태료 세목을 현장 행정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또한 그 GPS 정보를 활용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요. 조사 정보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서 업무 담당자가 그 조사 정보를 검토하고 시설물 이용 현황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세유 수입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용자 친화적 업무 포털 구현입니다. 그 1단계에서 저희는 자치단체 여러 설문 의견 조사를 통해서 UI, UX나 포털의 메인 디자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 알림이나 업무 현황 대시보드, 그다음에 전자결제 대시보드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총 17종의 위젯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조회 조건이 많은 체납 징수 주요 화면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조회 조건에 항상 노출되도록 검색 족구 개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화면에서 업무 알림 기능과 팝업을 제공해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이제 포털 예시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에서 바로 납부자 검색이나 그 사용자 유형별 업무 처리 절차를 보여주는 업무 진행 상황 위젯, 업무별 투두 리스트를 보여주는 업무 현황 등 다양한 위젯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 기능 중에서 개인별로 조회 조건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 체납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서 또는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유수입에서는 각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조회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조건이 저장되어서 항상 그 업무를 볼 때는 본인이 선택한 조회 조건만 나올 수 있도록 포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세유수입 그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 체납자 맞춤형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그 전국 납부자가 단일화되고 또 전국 데이터 공동 활용을 통해서 체납 징수 담당자는 그 체납자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납 내역, 독촉 내역, 고직 내역 등 체납 관련된 상세 정보를 한 번에 이제 확인하고 그 체납 징수를 위한 신용 정보 제공이나 관호 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의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 전국 압류 정보 공유와 연계 기반 실시간 압류 해제로 압류 업무 또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통합조회 구현 화면입니다. 체납자 성명을 입력한 후에 체납자 기준으로 체납 내용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요. 동료 내역, 압류 내역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 체납 관련된 업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호 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 제공 등도 그 조회할 수가 있도록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유수입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 다처음 통계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스스로 통계 정보에 대한 드릴업다운 기능과 항목의 추가 삭제 기능을 제공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다차원 분석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 차세대 세유수입 통계 시스템은 세유수입 행정 DB에서 통계 DB로 데이터의 추출, 통계 분석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유수입의 세수 추계, 체납자 유형 분류, 동료에 대한 납부 효과 분석 등 총 3종의 통계 분석을 제공하고 체납 동료 캠페인과 정책 의사결정 등에 시각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 몇 주간 걸쳐서 수작업이 이루어지던 통계 연감 작업에 대해서도 전국 표준 단위로 징수보고서 자동 생성과 취합 기능으로 통계 연감 작업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나 시도 또는 행안부, 법무부, 감사원 등의 중앙기관의 자료 취합 제출 절차를 편리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통계 시스템도 사용자별 설정 기능 하나로 나의 그 메뉴를 적용할 수 있고요. 개인화 영역이나 위제를 통하여 업무 접근성을 확보하고 세후의 주요 대시보드를 제공해서 모니터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세유수입 행정의 그 차세대 추진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목표 시간 내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데이터 부문 서정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부문을 맡고 있는 메타넷 대우정보의 서정이사라고 합니다. 목표 시간 내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한 걸 토대로 해서 세무행정과 세액 수입에 대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 대국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현 범위에 해당하는 현행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그리고 위텍스 시스템, 과세 자료 및 체납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6개 DB의 약 72.2TB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차세대 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여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텍스 시스템과 과세 자료 및 체납 통합 관리 시스템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를 두고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은 각 광역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시스템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219개 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운영하고 있는 DB 서버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의 전환은 23년 1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월 20일 현행 시스템을 정지하고 약 60시간의 시간 동안 데이터 이관 수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량과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고려했을 때 해당 시간에 이관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2주 전에 약 8일에 걸쳐 이관 대상 전체 데이터를 추출, 전송, 변환 및 검증하는 사전 이관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21일부터 본 이관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관 데이터량을 최소한 추출, 전송, 변환 및 검증을 반복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이관은 추출과 전송, 변환, 적재 활동이 순차적으로 수행됩니다. 각 활동 과정 간에서 계획되지 않은 데이터 유실이나 변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수 그리고 합계 금액 등에 대해서 비교 검증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차세대 데이터 표준 및 업무 규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별된 오류 데이터는 오류 분석을 통해서 현행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정비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차세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 데이터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조치 및 관리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현행 데이터를 정비하는 작업은 데이터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 세무 담당자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예방하고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8차에 거쳐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내년 1월에 완료될 모의관 1차를 위해 인천 지역 11개 자치단체의 표준 지방세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2월에서 3월에는 울산, 경기, 전남 총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의관 2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서버 접근 허용 및 방화벽 포트 허용 그리고 스토리지 부족 시 증설 등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송 시간 단축을 위해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액 수입 행정의 이관 대상 데이터는 각 자치단체에 위치한 공통 기반 원투 DB 및 개별 구축 시스템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치한 공사공단 및 통계 DB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관 데이터 용량은 약 30TB이며 그중 개별 구축 시스템이 26TB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액 수입 이관 데이터는 세율 행정 및 개별 구축 시스템에 위치한 사진 파일 데이터가 약 25TB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이 없는 사진 파일과 DB 데이터 약 28TB를 사전에 이관함으로써 전체 93% 데이터가 본이관 전에 추출과 전송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본이관 시에는 남은 약 2TB만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여 추출과 전송 시간을 단축하고 변화 및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세무행정과 세액 수입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본이관에 있어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로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목표 시간 내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이 완성되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데이터 부문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부문 쪽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구축 경과를 신기술 부문 정현영 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기술 PM 정현영 이사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구축은 합리적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민원 상담 서비스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AI 개인 비서, 블록체인 공통 기반의 다양하고 편리한 간편 인증 서비스 순으로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의 체납 회수 모형 개선 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체납 회수 모형의 예측 정확도 성능을 75%에서 85%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수율을 실관측해서 모형에 반영한 검증 결과입니다. 또한 체납 보고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재산 규모, 체납 유형, 소득 규모 등을 보고서 항목에 추가하였고 외부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도 추가 반영하여 원활한 체납 회수가 되도록 보고서를 개선하였습니다. 전국 체납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연계를 자동화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체납 분석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1차년도 계획된 광주, 경북 등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 확산은 보완을 통해서 2차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은 지자체 수요조사 166개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과제 평가를 통해서 후보 과제 20개를 선정하였고 이 중 우선 추진 과제 3개를 선정해서 현재 POC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과제는 경북 안동시, 광주 북구, 경북 성주군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5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 과제별로 분석 모델을 완료하였습니다. 안동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임대사업자 감면 자격 상실자를 예측해서 제공하는 모델, 광주 북구는 체납 현황, 실거주지, 영치 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서 영치 우선 지역을 추천하는 모델, 성주구는 분산된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사실상 멸실 추정 차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완료하였고요. 이에 대한 검증은 해당 지자체에서 올 12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며 검증 결과에 따라 전국 확산을 위한 2개의 분석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세무행정, 세외 수입 등 내부 데이터와 신용정보사, 대외기관 등 외부 데이터를 수집해서 용도에 맞는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다차원 통계 분석, 가상화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BI, 시각화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원 상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지방세입 상담 서비스는 1단계에 수집된 2,000여 개의 질의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상담 지식 데이터 분류 체계 재정립과 정제 작업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900여 개의 정제된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3만여 개의 유사 질의 등 지방세 6대 세목에 대한 챗봇 상담용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학습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과 2차례에 걸친 자체 테스트 실시 및 지자체 TF 사전 검증 활동을 5월과 1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I 개인 비서는 챗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50만 건의 콜센터 전화 상담 민원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에 대한 지능형 상담 서비스, 월별 정기분 일반 안내와 부가 내역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대화형 상담 중 지방세 등에 대한 조회와 그리고 조회 후에 바로 납부 처리가 가능한 조회 납부 서비스 등 효율적 상담을 위한 서비스 구성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챗봇 기반으로 발굴된 서비스는 위텍스 및 스마트 위텍스, 국민비서 상담 서비스, 민간 SNS, 국민비서를 통한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될 계획입니다. AI 개인 비서 주요 화면입니다. 왼쪽은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지능형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화면이며 오른쪽은 자칫 놓치기 쉬운 시기별 지방세 안내 및 생애 최초 지방세 안내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화면입니다. 다음은 조회 납부 서비스 화면으로 챗봇을 통한 지방세 고지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과 조회 후에 바로 납부 처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납부 화면으로 연계해주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공통 기반의 다양하고 편리한 간편 인증 서비스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은 개인정보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사용자 인증, 처리 결과 위변조 방지 등 높은 안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사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와 행정전자 서명인증서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향후 민간인증서 유료화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였는데요.
기존 인증 수단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지문, 안면 등을 이용하는 간편 인증 수단을 모바일에 추가 구축함으로써 대국민과 공무원 사용자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자투표, 전자서고 등 유관 시스템이 블록체인 공통 기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불변성과 PKI 기술을 접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상 신기술 부문의 차세대 추진 보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방안을 클라우드 기술 부문 유효상 이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클라우드 부문 맡고 있는 유효상 이사라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 부문에서 진행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꼭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환경 변화에 유연한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분야와 통합 운영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대국민 세무행정, 세외 수입, 신기술 업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런 업무 시스템은 차세대 지방세입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되고 클라우드 기반 환경과 클라우드 관리 운영 환경으로 구분하여 저희가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은 서버, 통신 장비, 통합 스토리지 위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이것을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고, 클라우드 관리 운영 환경은 이러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 통합 관제, IT 서비스 관리 체계 등의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그럼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주요 업무를 제가 성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지방세입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상세 설계 진행 결과입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운영하던 시스템을 통합해서 클리드 클라우드 센터의 통합 구축하고 사용자 급증 장애 등에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설계 산출물을 검토하고 총 44건의 상세와 검증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영향도 등 전체 6개 영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가 IaaS, PaaS, SDN, 보안, 인프라 기반, 네트워크, 퍼실리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클라우드 인프라는 사용자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하량에 따라 인프라 자원이 자동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탄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주간에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업무하고 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배치 업무를 위해서 자원 풀을 구성하여 야간에는 온라인 처리 할당된 자원을 회수하여 배치 처리 할당하고 주간에는 배치 처리 할당된 자원을 회수해서 온라인 처리 할당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주야간 리소스를 조정, 탄력적인 활용을 통해서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는 장애 상황에도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가 삭제되거나 예상치 않게 종료된다 하더라도 장애 감지 즉시 자동 복구 기능을 수행하는 오토 힐링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DB 서버,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한 모든 물리 장비의 구성은 이중화 또는 다중화 구성하여 노드 1에서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노드 2, 노드 3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데이터 고성능 병렬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징은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의 핵심 업무인 대국민 세무행정 세액수입 DBMS는 서비스 안정성과 최적의 성능 제공을 위해서 3중화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DB 서버 세대가 모두 액티브 상태로 업무 요청을 세 대에서 나누어 처리하게 되고 한 대 또는 두 대에서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성능과 가용성이 높은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빈번히 사용되는 데이터를 메모리 기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해서 빠른 응답성과 고성능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치단체별로 발생하는 대규모 배치 작업을 동시에 병렬 처리하도록 구성하여 빠르게 배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개발 환경 또한 운영 환경과 유사하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서 탄력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며 대국민 세무행정 업무와 세액 수입 업무를 분리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독립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코드 형상 관리, 빌드, 테스트 품질, 배포에 이르는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개발자가 개발에 집중하여 빠르게 코딩, 빌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정보 자원의 통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조치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축 작업은 2022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클리드 통합 관제 시스템은 클라우드 자원, X86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장비 등 이기종 정보 자원의 상태를 통합 수집, 저장하고 서버 관리, 네트워크 관리,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데이터 성능 관리, 엔드투엔드 모니터링과 같은 포인트 솔루션과 연계해서 대국민 세무행정, 세외수 응용 시스템을 모니터링, 장애를 탐지하고 알람을 제공하며 장애 원인 분석 및 자원 성능 분석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 서버, 컨테이너, 베어메탈과 같은 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운영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지능형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 구간, 이용자별 사이버 침입 대응 체계를 구축 진행 중입니다. 세무 공무원, 대국민, 개발자 등 다양한 이용자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 체계를 설계하였고 지자체가 망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해킹 공격 대응,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 접근 이력 기록, 특히 이상 접속 시 알람을 제공하는 접속 이상 탐지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준의 구방어 5분석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를 실시해서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 클라우드 부문의 주요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각 부문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두고 있는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차 연도에 대한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한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이제 2차 연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희는 수행 준비를 하면서 정상적인 시스템 오픈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1월부터 해서 다시 분석 설계 개발이 되고 대국민 부문에 대해서는 모바일 위택스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 설계 개발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세액 수입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2차년도 이제 분석 설계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완성이 되는 내년 3월, 4월에 이제 4월부터는 자체 통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8월부터는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통합 테스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11월 정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 전체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내년 23년 1월 달에 저희가 정상적인 시스템 오픈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에 대한 어떤 저희 사업단 자체의 협조 요청 사항으로 이런 이제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대한 필요한 협의 및 이슈 해결을 위해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히 23년 1월 25일 정상적 시스템 오픈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에서는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등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협조 요청은 각 단계별 단계를 진행하면서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 세입 업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대표이사 이하 사업단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발주 기간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1시간 좀 넘게 발표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별로 날씨가 좋지 않은데 저희 행사 진행 중에 좀 도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현금서 과장님, 저희 비바람을 뚫고 저희 행사장에 와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에서 최형교 과장님 중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김장애 지방경제실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들었고요. 제가 계속 유튜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채팅으로 질문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 오늘 발표 자료가 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 이지방세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게시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유튜브 동영상 자료도 저희 개발원 계정을 통해서 향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좀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수렴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천면철 과장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천면철 과장입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참 기대도 진짜 큽니다. 저희가 이제 큰 환경 변화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참 기대도 크고 또 사실 내심 걱정도 좀 사실 있는데요. 근데 오늘 10달 동안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자 테스트를 해서 지자체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 사업의 사실 성공의 관건이 이걸 매일 사용하는 우리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게 사실 성공의 관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선 공무원들이 납세자의 민원을 늘 접하고 불편한 거를 늘 접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일선 공무원을 통해서 개선 사항이 도출되고, 또 일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지자체 일선 사용자들이 요구 사항도 이렇게 빠짐없이 또 챙겨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 테스트를 이제 12월부터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좀 내실이고 좀 실질적으로 진짜 좀 반영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주실 걸 꼭 좀 신신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자체별로 어떤 역할을 좀 더 이렇게 명확히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서울시도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용자 테스트의 부분에서 더 많은 좀 고민과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저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이 사용할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자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좀 질문을 더 받고 질문 응답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서 오신 그 천면철 과장님은 지금 질문을 해주셨고요. 혹시 현금서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강원도의 세정과장 현금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그 전체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좀 세무 행정이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발표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잘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국민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온라인 상으로도 특별히 추가 질문은 없으십니다. 일단 질의답변 시간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견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좋은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김장애 지방재정경제실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그래서 좋지 않은데 이렇게 멀리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좀 제가 일찍 와서 충분히 좀 듣고 또 이렇게 업무도 파악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견도 공유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당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 중간 보고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자치단체 세정과장님들을 비롯한 세무공무원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최승현 부원장님, 메타넷 대우정보 이창열 대표이사님 그리고 메타넷 대우정보 컨소시엄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지방분권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의 확충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액 수입 업무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사업 착수 보고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족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중간 보고회를 갖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보고회는 그간 분석과 설계, 개발 등을 추진해온 결과에 대해 시스템 사용자인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 목적과 목표를 향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좀 일찍 참석을 하려고 했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차세대 사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세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활용 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체납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전자신고와 신청이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간편한 결제,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납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부서에서는 정책결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세수 변동 예측 등이 가능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인 세무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만여 명의 세무공무원이 매일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여러분께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각종 기능 테스트와 데이터 이관 테스트 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단과 추진단에서도 이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명품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차세대 시스템이 세무 공무원들과 국민들께 편리한 시스템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메타넷 대우정보 이창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사업단 여러분들과 개발원 최승현 부원장님, 엄은석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특별히 좀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디브레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신기술을 이용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시스템과도 좀 잘 비교해서 우리보다 더 편리하고 나은 시스템이 또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개발돼서 장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아가면서 해주시면 더 이렇게 보다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디브레인 등 국가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은 정말 명품 시스템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상황을 고려해서 전 자치단체 분들과 금일 같은 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년에 2월에 있을 완료 보고의 시에는 전 자치단체 분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모일 수 있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보고 자료는 이지방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에 계신 자치단체 분들은 지역정보센터 시차를 위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영상은 지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